60세 이후 절대 매일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국민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뿌리채소는 땅의 기운을 받아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이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채소를 잘못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고칼륨 혈증이 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지어 돌연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 그룹에서 이 채소를 과다 섭취했을 때 콩팥 기능이 30% 이상 더 나빠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예방보다는 병이 터지고 난 뒤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뿌리채소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 기능 역시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뿌리채소를 섭취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고구마나 감자를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콩팥이 망가지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뿌리 채소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은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처리하기 힘든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마치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남은 칼륨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심장을 공격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60세 이후에는 채소 선택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90세까지도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뿌리 채소가 콩팥에 숨통을 조이는지 그 무서운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그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그저 소변을 만드는 곳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생명 유지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느라 낡고 해졌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던 필터가 이제는 헐거워지고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농축된 뿌리 채소를 드시는 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 채소는 식물의 생명력이 응축된 곳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잎채소보다 미네랄과 칼륨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는 흙 속의 미네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약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 덩어리가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 벽을 자극하고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증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입술 주위가 저릿저릿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잠을 자다가 심장이 멈춰 그대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뿌리채소를 즐겨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만 하기에는 콩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뿌리채소 목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섭취 방법을 바꾸거나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 절대 주의하셔야 할 뿌리채소는 바로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고구마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에는 무려 429mg에서 54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쓰지만 기능이 30% 이상 떨어진 콩팥은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즐겨 드시는 군고구마는 더욱 위험합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과 칼륨의 농도가 단위 무게당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먹은 군고구마 2개가 여러분의 콩팥에는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몸에 좋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갈아 드시다가 칼륨 수치가 7.0까지 치솟아 응급투석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고구마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뿌리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자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자는 쌀밥보다 칼륨 함량이 16배나 높습니다. 감자 100g당 칼륨 함량은 약 485mg로 고구마와 막상막하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가공된 형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 농도는 높아지고 여기에 짭짤한 소금기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즐기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자는 쪄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껍질째 찌거나 굽는 조리법은 칼륨을 그대로 가두는 방식이라 콩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감자를 꼭 드셔야 한다면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자가 결코 안전한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뿌리 채소는 당근과 비트입니다. 최근 건강 열풍이 불면서 아침 공복에 당근과 사과를 갈아 마시는 ABC 주스나 해독 주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를 맑게 한다며 이 주스들을 매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농축된 뿌리채소 주스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채소인 당근과 비트는 땅속의 미네랄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성질이 있어 칼륨뿐만 아니라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매우 높습니다. 옥살산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여러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젊을 때는 결석이 생겨도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소변보는
힘이 약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결석들이 콩팥을 꽉 막아버려 급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 콩팥이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오는 칼륨과 옥살산의 홍수 속에서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기능을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 한 잔이 오히려 투석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응과 연근입니다. 이들은 반찬으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불이 채소들입니다. 오응과 연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응과 연근 역시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응 100g에는 약 450mg, 연근에는 34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조림으로 만들어 짭조름하게 드시면 나트륨 섭취까지 늘어나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로 커집니다.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당뇨로 인해 필터가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인 우엉과 연근이 들어오면 필터 구멍이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백뇨를 유발하고 콩팥 기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엉차나 연근 조림을 드실 때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하거나 물에 충분히 담가 칼륨을 뺀 후에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입니다. 많은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릴 정도로 자양강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끈적한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준다고 하여 속이 쓰린 어르신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마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뿌리 채소 중 하나입니다. 마 100g당 칼륨 함량은 500mg에 육박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고구마나 감자보다도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를 생으로 갈아서 꿀이나 요구르트와 섞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으로 먹을 경우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칼륨이 전혀 없이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활력을 주는 좋은 식품이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를 드시고 나서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난다면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를 드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우엉, 연근, 마는 모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표적인 뿌리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땅에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영양분 속에 숨겨진 칼륨이라는 칼날이 약해진 콩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 채소들을 평생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고 콩팥 기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섭취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먹다가는 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진짜 정보가 됩니다. 이 위험한 뿌리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진짜 채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한 식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땅에서 자란 이 건강한 채소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면 더 이상 배신감만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뿌리 채소의 생존 본능과 여러분의 콩팥 노화 속도 사이의 충돌 때문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뿌리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식물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칼륨과 인 같은 무기질을 뿌리라는 저장소에 고농축 상태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뿌리 채소는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다는 건 그 농축된 미네랄 덩어리를 희석하지 않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고농도의 미네랄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콩팥은 성능 좋은 정수기 필터처럼 칼륨을 척척 걸러내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약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게 굳거나 구멍이 막히면서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를 생활 속 원리로 설명하자면 주방 싱크대, 거름망이 음식물 찌꺼기로 꽉 막힌 것과 같습니다. 꽉 막혀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거름망에 칼륨이 가득 찬 걸쭉하고 진한 국물을 쏟아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아래로 빠지지 못하고 역류해서 싱크대 밖으로 넘쳐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넘쳐버린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 잃은 칼륨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심장으로 향합니다. 심장은 전기의 힘으로 뛰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바로 이 전기를 조절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적당하면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지만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과부하가 걸려 심장회로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멀쩡하던 사람이 밥을 먹다가 혹은 자다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돌연사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콩팥은 소변도 잘 나오고 붓지도 않으니 아직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을 뿐 여러분의 낡은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는 뿌리 채소의 칼륨을 처리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무턱대고 좋다는 채소를 먹을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조리법을 바꾸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칼륨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대체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뿌리 채소들을 평생 끊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병원에서는 절대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 조리 원칙만 지키시면 위험한 독소를 안전한 식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실제 신장내과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칼륨 제거 조리법을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30년 연구 노하우를 담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뿌리 채소의 칼륨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게 자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감자를 껍질째 통으로 쪄서 드십니다. 이것은 칼륨을 채소 안에 그대로 가두는 가장 나쁜 조리법입니다. 콩팥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통째로 조리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뿌리 채소는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야 합니다. 칼륨과 흙 속의 오염물질은 껍질과 껍질 바로 밑부분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긴 후에는 채소를 최대한 얇게 썰거나 잘게 토막내야 합니다. 채소의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물과 닿는 면적이 늘어나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2-3mm 두께로 얇게 점이거나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각둑 썰기보다는 얇게 썰수록 칼륨 제거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이 내 콩팥을 살리는 수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담가두기입니다. 얇게 썬 채소를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서 칼륨이 더 잘 녹아 나옵니다.
물의 양은 채소 양의 10배 정도가 넉넉하고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셔야 하며 중간에 물을 두세 번 정도 새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용출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약을 다리듯 채소에 숨어있는 칼륨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 담가두면 물이 부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분과 함께 칼륨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30분이라도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칼륨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데치고 헹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에 담가두었던 채소를 건져내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야 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채소의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갇혀있던 칼륨이 끓는 물 속으로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채소를 삶은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물 문화에 익숙해서 채소 삶은 물이 영양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국이나 찌개 육수로 쓰거나 차처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그 물은 영양수가 아니라 칼륨 농축액이자 독극물입니다. 채소를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쳐낸 채소를 다시 한번 찬물에 헹궈 주시면 남아있는 칼륨까지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과정을 거친 고구마나 감자는 볶음이나 조림으로 드셔도 콩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신가요? 하지만 이 번거로움이 투석실에 누워있는 고통보다는 100배 낫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위험한 뿌리채소 대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콩팥 살리는 기적의 대체 채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뿌리채소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비늘줄기 채소입니다. 양파는 콩팥 환자에게 축복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144mg로 고구마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밑에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들은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데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양파의 크롬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지만 식초에 절여 양파 초절임으로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일 식탁에 고구마 대신 양파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채소는 무입니다. 무 역시 땅속에서 자라지만 감자나 고구마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무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 찌꺼기가 몸에 쌓이기 쉬운데 이것이 콩팥을 공격하는 요독 물질이 됩니다. 무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효자 채소입니다. 콩팥이 지쳐 있을 때 무를 드시는 것은 콩팥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를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무를 썰어 넣어 무밥으로 드시면 포만감은 주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무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하고 좋은 채소를 골랐다고 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 조절입니다.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썼다고 해서 고구마를 5개, 10개씩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성이 줄어든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는 하루 적정 채소 섭취량은 본인의 주먹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내 주먹 하나 크기만큼의 채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셔야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게 썰고 물에 담그고 데쳐서 헹구는 3단계 법칙과 양파와 물을 가까이 하는 식습관, 그리고 주먹 크기의 법칙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식사법을 실천하여 추석 위기에서 벗어나신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최영숙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숙님은 평생 변비 해결을 위해 아침마다 큼직한 고구마 2개를 껍질째 쪄서 드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고 가슴이 꽉 조여오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은 7.2까지 치솟은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당장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퇴원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최영숙님께 저는 고구마를 당장 끊기가 힘들다면 얇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뒤 데쳐서 주먹 단계 분량만 드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조리법 하나를 바꾼 지 석 달 만에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안정을 되찾아 추석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을 잡고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만든 과학적인 결과이며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듯 묻습니다. 선생님,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데 그걸 먹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항암식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이지 가구 배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 효과만 믿고 칼륨 덩어리를 드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다 심장이 먼저 멈출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혈압약은 체내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 가두는 성질이 있어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드시는 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60세 이후라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칼륨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만이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려면 고구마와 감자 같은 뿌리 채소는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 칼륨을 뺀 뒤 드셔야 합니다. 대신 양파나 무 같은 안전한 채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추석 없는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칼륨을 줄이는 똑똑한 조리법을 실천하겠다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